바티칸이 침묵을 깼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한국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세계는 주목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윌슨입니다. 20년 넘게 전 세계의 억압과 저항, 차별과 투쟁의 현장을 기록해온 미국 출신의 사회고발 전문 저널리스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 모든 장면들에 피로해졌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 미얀마 군부 쿠데타, 홍콩 시위, 카메라 너머의 고통은 점점 소재가 되어가고 저는 어느새 감정의 문을 닫은 채 살아가고 있었죠. 사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선 경계심과 회의감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 서울 취재 도중 극우 시위대가 태극기를 들고 유엔 나가라는 팻말을 흔드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또한 외국인 여성 기자인 저를 향해 몇몇 시위 참여자가 너도 좌파냐는 비아냥을 던졌던 기억은 씁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강한 충격은 한 재벌 그룹의 인권 침해 사건을 취재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제보자였던 청년 노동자가 인터뷰를 앞두고 돌연 잠적했고 그 직후 한국 측 대기업 PR팀에서 저희 방송사에 항의성 연락을 해왔죠. 결국 방송은 편성에서 제외되었고 저는 한국 역시 권력과 자본이 언론을 잠식한 나라라는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시아 민주주의 기획의 일환으로 광주 5.18 묘지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도 저는 별 기대 없이 오히려 이 또한 포장된 이야기일 수 있다는 회의감 속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광주 국립 5.18 묘역. 맑고 고요한 봄날의 풍경 속 뜻밖에도 마음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파왔죠. 묘비를 따라 걷는 동안 이름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23, 19, 25. 너무도 어린 죽음들 앞에서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도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온 한 곡의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 전 처음 듣는 곡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선율이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노랫말이었는데 숨이 멎는 듯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이 노래는 윤상원과 박기순의 영혼 결혼식을 위해 만들어진 곡입니다. 가이드가 그렇게 설명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죠. 영혼 결혼식? 그들은 살아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약혼자였고 모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은 계엄군의 총탄에, 박기수는 노동운동 중 과로로 세상을 등졌다고 했죠. 그리고 친구들이 그 둘을 위해 세상에 없는 혼례를 열고 이 노래를 바쳤다는 이야기. 그 순간 제 안에 단단하게 쌓아두었던 냉소와 불신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취재를 하며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내렸어요. 그들은 국가에 맞서 싸운 전사들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었고 꿈이었고 내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진실은 숫자와 통계가 아니라 마음속 떨림으로 다가오는 것이라는 걸요. 그 노래는 한국만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도 그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광주를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도 님을 위한 행진곡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처음엔 단지 아시아 민주주의 특집의 한 꼭지로만 생각했던 광주였지만 이젠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노래는 제게 기록되어야 할 진실이자 인간의 가장 순수한 절규로 다가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자 제 손은 본능처럼 움직였습니다. 이 노래는 취재가 아니라 기록이어야 해요. 기자 생활 20년 동안 수천 개의 기사 제목을 달아봤지만 이 문장은 저에게 처음으로 영혼을 담아 쓰고 싶다는 욕망을 안겨주었죠.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된 518 자료는 부족했고 번역기를 돌린 한국어 뉴스엔 감정이 빠져 있었습니다. 글자와 숫자가 담지 못하는 울림을 느끼기 위해 저는 다시 광주로 향했습니다. 현지 통역사와 함께 518 생존자 모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첫 인터뷰를 하던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터뷰 장소는 광주의 작은 시민단체 사무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였고 저와 통역사는 김영철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다리에 총상을 입은 생존자로 그날 우리가 느낀 공포는요, 총소리가 아니라 세계가 우리를 외면한다는 침묵이었어요 라고 말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탕, 탕.
탕! 사무실 유리창이 산산이 깨졌습니다. 책상이 뒤집히고 모두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순간 충격인지 강도인지 분간도 안 됐지만 유리창 밖으로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성이 빠르게 도망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 손으로 머리를 감쌌고 통역사 윤지혜 씨는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팔뚝을 유리 조각에 찔린 그녀는 침착하게 소지품으로 지혈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클레어. 이건 표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투는 떨렸고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우리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경찰은 단순한 우발적 기물 파손일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민단체 직원 한 명이 익명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외국 기자는 광주에서 손 떼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누군가 이 이야기가 세상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였고 그 누군가는 여전히 이 도시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응급실에서 윤지혜 씨의 붕대를 다시 감아주는 동안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클레어, 한국에선 아직도 진실을 말하면 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해야 해요. 저는 흔들렸습니다. 진실을 전하려다 친구가 다치고 제 목숨도 위협받는 상황. 하지만 동시에 저는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노래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싸워야 하는 현재의 진실이라는 것. 서울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아시아 민주주의 기획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죠. 프리덤즈 송 그 노래의 여정. 이건 기사가 아니라 기록이자 다큐멘터리여야 한다고. 제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총을 쏘아도 누군가 침묵해도 저는 그 노래를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을 맡은 자의 책임이라는 것을요. 뉴욕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광주에서 가져온 기록들로 기획안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밤을 새우며 인터뷰를 다시 보고 사진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이야기 흐름, 내레이션, 음악 삽입 타이밍까지 전생에 처음으로 취재가 아닌 창작에 가까운 작업에 몰입하고 있었죠. 드디어 기획안은 완성됐습니다. 60분짜리 다큐멘터리 프리덤즈 송. 윤상원과 박기순의 이야기, 님을 위한 행진곡이 가진 집단적 기억, 그리고 광주라는 도시가 품은 민주주의의 진실. 제 자신이 봐도 진심이 가득한 제안서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PBS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클레어, 당신의 열정은 알겠어요. 하지만 이 소재는 미국 시청자들에게 너무 멀고 정치적으로도 부담스러워요. 한국 민주화 운동은 솔직히 말해 너무 지엽적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탁하게 변했습니다. 제 입술이 말라붙고 심장이 느리게 쿵쿵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인 채 자리를 떴지만 머릿속에서는 지엽적이다라는 단어가 부유했습니다. 한국의 그 노래가 영혼 결혼식이, 그들의 희생이 단지 지엽적이라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저는 UN 인권이사회 출신 지인, 미 국무부 산하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 그리고 CNN 다큐멘터리 부서에까지 연락을 돌렸습니다. 각각 인터뷰 요청서, 자료 요약본, 추천 영상 링크까지 포함된 이메일을 밤낮 없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돌아온 답장은 모두 같았습니다. 문화적 맥락이 미국 중심성과 거리가 있다. 아시아 인권 이슈는 현재 편성 기획과 맞지 않는다. 한국은 이미 민주국가 아닌가요? 한 통 한 통 메일을 닫을 때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진실을 향한 서구 사회의 연대가 거대한 허상이었음을 깨닫는 순간들이었죠. 아파트로 돌아온 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광주에서의 마지막 인터뷰 영상을 반복해서 틀어놨습니다. 윤상원의 대학 선배 박명호 씨가 떨리는 손으로 건넸던 말. 이 노래는 이제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그 말이 다시 들리는 순간 갑자기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눈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가슴 안에 무언가 끈적이고 무거운 것이 퍼져나가는 느낌. 소파에 몸을 던지고 이불도 덮지 않은 채 그대로 웅크렸습니다. 손목을 감싼 실밴드가 너무 꽉 조여와 풀어내며 그동안 쌓였던 생각들이 터져나왔죠. 내가 믿었던 것들은 도대체 뭘까? 진실은 세계를 움직인다고 믿어왔는데 그건 그냥 나 혼자 만든 종교였던 걸까? 미국, 내가 자란 이 나라가 자유의 나라라는 이곳이 어째서 타인의 자유엔 이토록 무관심할 수 있는 걸까? 하루 이틀이 지나자 SNS에 올린 글에도 반응이 뜸해졌습니다.
한국 이야기 좋더라는 댓글 뒤엔 근데 왜 하필 한국이야? BTS 때문에 관심 갖는 건가요? 같은 말들이 이어졌죠. 진심으로 이해받고 싶었던 제 마음은 자극과 문화 소비 사이 어딘가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비가 내리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광주에서 들었던 그 노래, 그건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면 그냥 내가 틀린 걸까? 그때 처음으로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정말 무섭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커튼은 닫힌 채 식사는 컵라면과 차가운 커피로 때우고 메일함은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광주의 김영철 씨. 제목 클레어 아직 듣고 계시죠? 그 메시지는 다음 챕터의 전환점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 클레어는 자신이 믿었던 세계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한 채 홀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바티칸 국제인권영화제는 제 인생의 가장 눈부신 순간이자 동시에 가장 공허한 밤이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찬사, 전 세계 언론의 주목, 한국 노래가 세상의 기도로 선포된 역사적 순간. 그 모든 영광의 불빛이 사라진 후 저는 혼자였죠. 로마의 호텔방 한낮임에도 커튼을 쳐두고 눕기만 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 이 노래는 울려 퍼졌지만 정말 이해받았을까? 저는 광주의 생존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메일을 쓰다 멈췄습니다. 교황이 울었습니다. 그 문장은 썼지만 그 다음이 막혔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호텔 프런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클레어 윌슨 씨 맞으신가요? 누가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동양인 남성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재입니다. 주바티칸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문화담당관입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외교관? 내가 무슨 외교적 절차를 어긴 건가? 하지만 그가 건넨 다음 말은 제 숨을 멎게 했습니다. 윤상원 선생의 후배이자 광주 출신입니다. 강민재. 그는 외모부터 단정하고 품격 있는 인상, 네이비 정장에 빛나는 배지, 서울대 -8이 정치대학 -로마 외교 아카데미 출신 그리고 이탈리아 현지에서 문화 외교관계 베스트 퍼포머로도 선정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가방에서 꺼낸 것은 광주 518 유족회가 직접 작성한 감사 편지였습니다. 손글씨로 써내려간 한 줄 한 줄, 거기엔 제 다큐멘터리에 대한 감사와 축복의 말이 적혀 있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의 아픔이 세계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게 따뜻한 홍차 한 잔을 건넸고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오시죠. 아직 당신에게 들려주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번엔 광주가 아니라 서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다음 무대를 우리가 함께 만들겠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예전 한국 방문 때 느꼈던 이미지는 무채색의 거리, 복잡한 도시, 그리고 감정 표현이 적은 사람들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공항에는 강민재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고 통역팀, 편집 인력, 영상 감독까지 모두 민간 마이너스 정부 합동팀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복판, 세련된 한옥 스타일의 편집실, 미국보다 빠른 네트워크 환경, 완벽한 방역과 안전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이들의 표정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멍했습니다. 이게 내가 예전에 알던 나라였던가? 미국에서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홀로 울던 그 밤과 달리 여기선 나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품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돈과 기술, 능력만이 아니라 공감과 기억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밖으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거대한 광고판과 강남의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 어딘가에서 광주의 노래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절망이었던 뉴욕의 밤과는 전혀 다른 공기,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마음 깊이 찰랑거렸어요. 내가 처음부터 잘못 보고 있었구나. 이 나라는, 이 사람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였구나. 님을 위한 행진곡이 바티칸 세계평화 특별미사의 공식곡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BBC, 뉴욕타임즈, 르몽드, 알자지라. 각국 언론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함께 그 노래를 바티칸에 전한 미국 언론인 클레어 윌슨의 이름을 앞다투어 언급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노래가 세계인의 마음에 진심으로 닿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완벽한 음악적 재구성과 기술적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주바티칸 한국 대사관을 통해 서울에서 특별한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윌슨 씨 서울시립교향악단과 K-뮤직센터 그리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미사에서 연주될 님을 위한 행진곡의 다국어 편곡, 실시간 송출, 인터랙티브 기술을 포함한 전면적 협업입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실감이 안 났습니다. 하지만 곧 도착한 시안 영상과 기술 자료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어, 라틴어, 영어로 편곡된 3중 합창 악보, 한국국립 AI센터의 도움을 받아 원곡의 감정 곡선을 분석한 AI 기반 동기화 시스템, ETRI의 초고화질 원격 음향 전송 기술을 활용한 위성 생중계 솔루션, 심지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진동 동시 전달 시스템까지 설계돼 있었습니다. 바티칸 미사를 앞두고 열린 시범 연주회, 세계 주요 성직자와 기술 감독, 미디어 제작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마이너스로마간 실시간 연동 테스트가 실시되었습니다. 서울시향 본관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된 연주는 0.15초의 딜레이도 없이 바티칸 실황 공간에 완벽히 동기화됐습니다. 특히 님을 위한 행진곡 클라이맥스 구간에서 AI가 자동으로 조도와 영상 효과를 조정해 감정 몰입도를 높인 장면은 현장 모든 참석자를 숨죽이게 만들었죠. 그 자리에서 영국 음향 감독 니콜라스 데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감정을 데이터화하고 음악을 언어 너머로 번역하는 진짜 혁신이에요. 한국의 기술은 이제 소리의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 연주가 끝나고 한국의 기술진 중 한 명이 저를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윌슨 기자님,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의 감정, 우리가 기술로도 절반쯤은 담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치적 반발과 종교적 논쟁 속에서 이 노래가 기술과 감성, 기억과 미래가 연결되는 방식으로 완성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어요. 광주에서 흘러나온 그 멜로디가 한국의 손으로 한국의 기술로 다시 세계의 노래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UN 인권의 날 기념 행사에서 울려 퍼진 님을 위한 행진곡은 예정에 없던 자발적 합창으로 전 세계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 순간의 울림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인류가 말과 문화, 신념을 초월해 함께 공감하는 기적의 형태였습니다. 제가 무대 위에서 바라본 광경은 단 한 장면으로 수많은 기사보다 강력한 진실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미얀마, 우크라이나, 시리아, 티베트, 이란, 상처 입은 민족의 대표들이 각자의 언어로 한국의 한 곡조를 따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울려 퍼진 한국 대표단의 한국어 원곡, 그 선율은 마치 광주 묘역에서 처음 들었던 그때처럼 제 가슴을 정지시켰습니다. UN 전체가 따라 부른 그 노래의 마지막 구절은 마치 선언 같았습니다. 이 노래는 이제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이 시작한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복도에서 마주친 각국 인사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깊은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미국 인권대사 에릭은 제게 다가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건 역대 인권의 날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을 존경합니다. 독일 외교관 알렉산더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말했죠. 광주에서 울려 퍼진 이 노래가 바티칸을 거쳐 지금 이 뉴욕까지 진심으로 감탄합니다. 에티오피아 청년 인권운동가 케베데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며 처음으로 누군가와 완전히 연결됐다고 느꼈어요. 이걸 만들어준 한국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날 밤 행사 뒤풀이 자리에서 한국 대표단 광주 유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반겼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통역사가 저를 위한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이건 윤상원과 박기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노래가 이제 세계로 퍼졌는데 혹시 한국에서는 괜찮으신가요? 한 유가족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해낸 게 맞았다는 걸 알겠어요. 이젠 눈 감고 떠날 수 있겠습니다. 뉴욕의 밤하늘 아래 저는 홀로 브루클린 다리를 걸으며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한없이 깊은 감탄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상처받았지만 품위를 잃지 않았고 분노보다 공감으로 세상을 설득했으며 기억을 소리로, 소리를 언어로, 언어를 세계의 감정으로 바꿔냈습니다.
한국 당신들은 진짜 존엄의 나라입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외교적인 찬사가 아니라 기자로서, 인간으로서 느낀 진심 그 자체였습니다. 시카고의 밤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프리덤 싱어즈의 합창이 울려 퍼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 님을 위한 행진곡은 흑인 영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유와 존엄의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기념관 뒤편 회의실에서는 작은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몇몇 주요 인사들이 함께 모여 저항의 음악, 기억의 역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리고 그 자리엔 한국에서 온 특별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재경입니다. 광주 518 기념재단의 이사장입니다. 60대 중반 단정한 정장 차림의 박 이사장은 기념관 사람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영어로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광주는 단지 항쟁의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항을 통해 사람을 지키는 철학을 배웠습니다. 민주주의는 투쟁의 끝이 아니라 고통을 기억하고 타인의 고통에 연대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518의 유산은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노래가 이곳 시카고에 울려 퍼졌다는 건 이제 그 정신이 세계의 것이 되었다는 뜻이겠지요. 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가슴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기억을 역사로, 역사를 철학으로, 그리고 철학을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나라였습니다. 생존자들의 용기, 유가족들의 품격, 그리고 이제는 국가 차원의 진심 있는 행동까지 제가 이전에 가졌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이제 존경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 강국 K-컬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진심의 나라였습니다. 고통을 축제로 죽음을 노래로 바꾸는 민주의 나라. 윌슨 씨, 내년 5월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민주평화포럼에 당신을 기조연설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의 여정을 시작하신 분으로서요. 저는 놀라며 물었죠. 광주로 다시 초청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당신이 듣는 역할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는 사람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야겠다. 이번엔 나의 마지막 이야기를 기록하러. 시카고의 거리엔 여전히 눈이 쌓여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게 데워진 듯 했습니다. 공항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광주의 항공권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이렇게 메모를 적었습니다. 한국, 그들의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의 여정도 마찬가지다. 광주의 기념식이 끝난 후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새로운 울림이 퍼지고 있었죠. 그날의 마지막 합창이 끝났을 때 저는 처음 이 노래를 들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그저 기자로서 세계의 수많은 억압과 저항을 기록했던 관찰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그 이야기의 일부이자 그 가치를 지켜나갈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계획 중인 새로운 프로젝트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이에요. 제목은 프리덤 송즈 세계를 바꾼 저항의 노래들. 첫 에피소드는 물론 님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미얀마의 거리에서 남아공에 투옥된 가수에게서 우크라이나의 임시 대피소에서 또 다른 광주를 찾을 겁니다. 모두가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광주 유가족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윌슨 씨, 그 이야기를 꼭 한국에서 시작해 주세요. 세상은 광주를 기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노래는 기억의 끝이 아니라 연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로 올라가는 KTX 안에서 저는 한국의 한 시민단체와 공동 설립을 논의 중인 글로벌 인권 저널리즘 센터 제안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광주에 거점을 둔 다국적 취재기록연대 네트워크, 언론인 다큐멘터리스트 음악인 인권운동가가 함께 만드는 기억의 공동체, 그리고 중심에는 님을 위한 행진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가 세계로 퍼져나간 건 한국이 그것을 내주었기 때문이죠. 이제 저는 그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메신저가 되려 합니다. 광주에 처음 왔을 땐 저는 세상에 실망한 냉소적인 기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노래를 기록하는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사람을 기억하는 이야기꾼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는 기사를 통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 목소리, 눈물, 노래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기억해주는 손 안에서 살아갑니다. 서울의 숙소 창문을 열자 봄의 끝자락 연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다큐멘터리의 첫 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광주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끝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님을 위한 행진곡은 지금도 어디선가 또 다른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이제 함께 이 노래를 지켜나가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세상의 기도입니다. 교황의 입을 통해 선언된 님을 위한 행진곡의 보편적 가치. 한국의 노래가 바티칸에서 울려 퍼지며 세계인의 가슴을 울린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감동적인 사연을 담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답다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